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규산용 광물 단원을 배울 건데요. 대단원이 바뀌었죠. 오늘부터는 지구의 구성물질과 자원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규산용 광물의 구조를 통해서 광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광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교과서 41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생각해 보게 봅시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착륙하여 토양을 분석했대요. 그 결과 화성 표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장석, 회석, 감남석 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자, 큐리오시티가 화성 토양을 분석했어요. 근데 사진만 봐도 지구에 아주 척박한 그런 사막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화성에서 발견되는 광물들이 지구에서도 발견이 될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화성에 있는 토양과 지구에 있는 토양이 구성 성분이 같냐? 이런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마션 보셨나요? 영화 마션 보면은 화성 토양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감자 만들죠? 아마 여러분도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화성 토양과 지구 토양이 많이 다르지 않구나. 네, 정답은 맞습니다. 지각을 이루고 있는 주요 광물을 보면은 장석, 석영, 회석 이런 거예요. 그런데 화성에도 막 장석, 회석 같은 게 있으니까 지구에서 이 발견하는 우리가 관찰하는 토양과 화성 토양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영화 마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네. 선생님 가방에 달고 다니는 이렇게 배지인데요. 이게 이제 마션 책을 사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화만 보지 말고 책도 보면은 엄청 재밌어요. 영화 마션. 선생님 되게 영화도 되게 좋아해서 세 번쯤 본 영화예요. 네. 음, 자, 오늘은 수업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서 41페이지 광물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자, 먼저 광물이라고 하면은 정의를 내려보면은 자연계에서 자연 상태에서 무기적인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균질한 고체로서 일정한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자, 쉽게 말해서 자연 상태에서 인공이 아닌 거예요. 무기적인 유기물은 아닌 거예요. 고체, 액체와 기체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결정 구조, 화학 조성을 갖고 있는 결정을 갖고 있는 아이다. 이게 광물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는 좀 독특한 아이들이 수은 같은 거. 상온 상태에서는 액체죠. 근데 좀 온도 낮아지면 이렇게 고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물이고 자연 상태에서 이 존재를 해야 되고 고체인 아이들. 그리고 분류 방법을 보면은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교산염 광물이다 그러면 음이온이 SiO4 이렇게 교산염이 들어있는 거. 탄산염 광물이면은 CO3 같은 탄산이 있는 거. 이렇게 음이온을 가지고 우리가 광물을 분류해요. 그래서 산화광물, 뭐 황화광물, 황산염 광물, 그다음에 할로젠 광물들, 그리고 원소 광물은 단일 원소로 구성된 광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암광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광물들이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광물을 보면은 뭐 자연계에서 관찰한 것도 있었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뭐 이런 광물들 원래 인공은 아닌데 뭐 인간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광물들을 찾아봤는데 뭐 수천 종류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물은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아이가 장서 그리고 석영과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런 아이들만 합쳐도 거의 90% 정도. 그래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 중에서 지각의 구성 성분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그 대표적인 광물들을 우리가 조항 광물이라고 합니다. 수천 종류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광물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공부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조항 광물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에요. 뭐 일부 뭐 탄산염 광물이 약간은 있지만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이고, 이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 보면은 기본 구조가 규산염 삼연체.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규산염 광물은 대부분 규산염 삼연체 구조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가 규산염 삼연체 구조예요. 자, 이 규산염 삼연체는 교소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건데, 다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요. 교소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가장자리에 있고, 근데 교소 원자 크기가 조금 작고, 커다란 산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기본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42페이지 보면 탐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그 탐구 활동지를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탐구 목표는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인 규산염 삼연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과정 1번은 준비물이 원래 그 스타이로폼 공이 있어요. 이렇게 둥글둥글 공이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이런 공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산형 삼연체를 만드는 건데, 자, 이거는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이로폼 공에다가 연결 막대, 이쑤시개 같은 거 폭폭 꽂아가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활동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으면 직접 하면 좋겠어요. 자, 4가지 구조가 있죠.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자,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하나씩 먼저 설명할게요. 단사슬 구조는 이만큼이 교사님 삼연체인데 삼연체 구조가 사슬처럼 계속 연결된 구조예요. 사슬이 한 가닥이라고 해서 단사슬입니다. 복사슬은 단사슬이 한 가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육각형이 연결된 게 아니라 사슬이 한 가닥 한 가닥에서 2가닥이 있는 겁니다. 판상 구조는 이런 사슬 구조가 쭉 펼쳐져서 평면을 이루는 게 판상 구조예요. 그래서 얘야말로 넓은 판으로 존재를 하고요. 망상 구조는 이건 입체 구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얘는 3차원 입체 구조라서 층층층층층층 계속 쌓여간다고 보면 돼요. 판상 구조 같은 게. 그래서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산형 삼은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실제적으로 자연 상태에 있는 광물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가 독립 삼연체 구조. 딱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감남석이 대표적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광물 결정을 이루고 있는 교산염 삼연체들이 이렇게 독립된 삼연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휘석. 자, 얘는 사슬 구조죠. 한 가닥 사슬, 단 사슬 구조. 자, 휘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섬석.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판상 구조 아닙니다. 사슬이 2가닥인 거예요. 자, 각섬석은 복사슬 구조. 그 다음에 판상 구조는 여기는 흑음모. 자, 흑음모 결정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얇은 판막으로 떨어지죠. 자, 이게 판상 구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석영,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정말 복잡한 구조죠. 자, 이런 식으로 교산염 삼연체 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면은 자, 어떤 구조들인지 우리가 가나다르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단사슬 구조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자, 얘는 교산염 삼연체를 바르게 세운 후 일직선 방향으로 연결하는데, 자, 오른쪽 그림 보면 A하고 밑에 있는 B 선분을 기준으로 삼연체가 좌우, 좌우, 좌우 이렇게 교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사슬 구조를 2가닥 연결한 게 복사슬 구조고요. 판상 구조는 복사슬 구조를 쭉 넓게 펼치는 거. 판상 구조고, 망상 구조는 판상 구조를 쭉 펼친 판상 구조를 이렇게 한 층 쌓고, 이렇게 한 층 쌓고, 이렇게 한 층 쌓고, 그래서 서로 엇갈려 가면서 한 층씩 한 층씩 계속 쌓아가는 거를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광물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적인 광물 이름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독립형 구조는 감남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석류선, 지르콘, 뭐 보석으로도 써요. 남정석, 홍주석, 황옥. 옥이니까 얘도 보석 같은 거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사슬 구조는 휘석. 자, 이게 가장 유명한 거고요. 규회석, 장미, 휘석 이런 것들이 있다. 복사술의 대표는 각섬석이다. 판상 구조는 운모, 점토, 그리고 사문석. 운모는 흑운모, 백운모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망상 구조는 입체 구조인데 석영과 장석이 가장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교산형 광물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구조를 보면 독립형 구조부터 밑에 있는 망상 구조까지 어느 규칙성이 보여요.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형 구조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1대 4예요. 아까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런데 단사슬 구조는 1대 3이에요. 산소가 하나 줄어들었죠. 왜 그러냐면은 사슬 구조를 이루면은 사면체가 인접해 있는 옆에 있는 사면체하고 산소 원자를 하나를 공유해요. 실질적으로는 산소가 4개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사슬 구조로 가면 옆에 있는 사슬 가닥과 사슬이 산소를 또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점점점 복잡해져서 판상으로 가고 망상으로 갈수록 교소와 산소의 비율이 점점 달라지는데 산소의 비가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산염 사면체는 교소 하나에 산소가 4개 필요한데 입체 구조, 망상 구조인 석영까지 가면은 비율이 1대2로 줄어든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공유할수록 점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조로 간다. 자,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결정짓는 거는 뭐 결정형, 쪼개짐, 깨짐, 광택, 색과 좋은 색, 그리고 굳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 43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말해요. 그런데 이게 결정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자형, 반자형, 타형으로 나누는데 이런 광물이 모양은 주로 마그마에서 굳어질 때 생성 순서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먼저 만들어질수록 자기 모양을 잘 띄기 쉬워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주면 주로 자형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주위의 결정들이 다 생성된 후에 그 짜투리 공간에서 만들어지면 반자형, 타형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쪼개짐과 깨짐은 뭔가 충격을 줬을 때 주로 망치로 탁 치는데요. 이때 평탄하게 갈라지면은 쪼개짐, 쭉쭉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박살나면 이거는 깨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광택은 자연광에서 이거 반짝반짝 뭐 금속 광택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금속광은 아니고 뭐 비금속 광택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색과 좋은 색은 색은 그냥 광물 자체의 색깔이에요. 화학 조성에 의해서 또는 결정 구조에 의해서 불순물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수정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수정은 투명한데 자수정은 이제 보라색이죠. 다이아몬드도 원래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투명인데 불순물에 따라서 뭐 핑크나 약간 노란색이나 색깔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색은 광물을 좋은 판에 그었을 때 나타나는 색이에요. 쉽게 말해서 광물 가루의 색이죠. 뒤에 가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굵기는 서로 다른 광물을 긁거나 마찰할 경우 긁히는 정도. 얘는 광물의 절대적인 그런 굵기가 아니라 상대적인 굵기예요. 굵기 1은 굵기 2보다 약하다. 굵기 5는 굵기 3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굵기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긁히거나 아니면은 그 스크래치 긁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긁힘이 강한 건데 굵기 10인 광물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 그래서 가장 강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물의 이제
특징인 결정형부터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볼게요. 교과서 4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얘는 우리가 수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석영이죠, 사실은. 석영이나 수정은 이제 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육각기둥을 띄고 있는 게 이 석영의 고유한 결정 모양입니다. 얘는 석영의 자형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황철석은 이런 정육면체 모양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먹는 소금, 굵은 소금, 왕소금, 얘도 결정 모양이 이렇게 정육면체예요. 고유의 모양이죠. 문문의 얇은 판 모양. 이런 식으로 자기 고유의 모양을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쪼개짐이 있어요. 자, 휘석은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마른 몸 모양이죠. 얘는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뜨려도 이렇게 마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건 대표적인 쪼개짐. 그리고 가장 쪼개짐이 잘 나오는 광물 중에 하나인 방해석. 얘는 세 방향, 즉 뭐 이렇게 가로, 세로, 좌우, 전후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쪼개지는데, 자, 이렇게 큰 방해석을 망치로 탁 모서리를 때리면은 조그만 방해석이 큰 모양과 닮았어요. 이런 식으로 고유의 방향이 있죠. 휘석은 이렇게 두 방향, 얘는 이렇게 사선 방향 이렇게 쪼개지고요. 방해석은 세 방향으로 쪼개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운모 애들은 한 방향, 얇은 종이장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광물의 특성을 좀 볼게요. 쪼개지는 광물, 뭐 각섬석, 휘석 같은 경우는 주로 두 방향이고요. 백운모, 흑운모, 운모류는 한 방향. 방해석은 이렇게 완전 육면체 딱 보이죠? 이렇게 세 방향으로 잘 쪼개집니다. 그런데 석영은 쪼개짐이 아니라 깨짐이에요. 얘는 망치로 툭 치면 완전 박살나요. 어떻게 박살났는가? 이런 식으로 석영은 깨져버려요. 이런 거는 완전 불규칙한 모양이죠. 이걸 우리가 깨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물의 물리적인 특성 중에서 색깔 볼게요. 색. 자, 흑연은 검은색, 다이아몬드는 투명, 수정은 원래는 투명인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예쁜 자수정이 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감남석은 약간 녹색빛, 청출어람 할 때 그 남자가 약간 그 푸른색 의미죠. 그래서 감남석도 저렇게 푸른색을 좀 띠는데 좀 녹색을 떼요. 감남석 같은 경우는 검은 녹색, 검록색 같은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좋은 색입니다. 자, 황동석, 황철석, 우리가 바보금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금과 비슷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보들이 금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얘들을 좋은 판을 긁으면 황동석은 검은색이고요, 황철석은 녹극색이에요. 광물 가루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말 금은 금 가루가 무슨 색일까요? 금가루도 금색이죠. 네, 그래서 금은 좋은 색도 금색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철석, 적철석, 철이 많이 들어간 광물이라서 자석을 가까이 되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런데 좋은 색은 전혀 다르죠. 자철석은 검은색, 적철석은 적갈색. 자, 이런 게 광물의 특성인 좋은 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광물을 구별할 때 이렇게 좋은 판에 막 긁어보면서 어떤 광물인지 찾아내는 거죠. 자, 그리고 심화자료입니다. 이건 화학적 성질인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라서 설명할게요. 광물의 이런 화학 조성에 의해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겠죠. 자, 예를 들면 황화 광물은 가열할 때 황이 발생하고, 탄산형 광물은 염산만 반응하면 거품,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해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방해석의 화학식인데요. 방해석을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반응 후에 이런 염화칼슘 플러스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물이 나와요. 이 물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할 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광물을 우리가 화학적 성질로 구별할 때 뭐 몇 가지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동질 이상.
한자를 보면은 같은 성분인데 상태가 다르다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흑연과 다이아몬드죠. 자, 여기는 흑연과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분자 구조가 완전 다르죠. 흑연은 판상 구조고 이렇게 판상 구조, 금강석은 입체 구조예요. 모스 굵기도 완전 다르고요. 그런데 이 흑연과 금강석은 전부 다 순수한 탄소로 만들어져요. 탄소 하나. 이게 원소 광물이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지하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금강석이 되기도 또 다른 경우에는 흑연이 되기도 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흑연을 압력을 강하게 눌러서 금강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광물들을 흑연과 금강석의 관계를 동질 이상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질 동상 관계예요. 자, 화학 조성은 다른데 약간은 비슷해요. 그래서 내부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게 방해석, 능철석, 마그네사이트 이 삼총사입니다. 방해석은 자 여기 보면은 탄산염 광물인데 칼슘이 붙어요. CaCO3고요. 능철석은 FeCO3, 그 다음에 마그네사이트는 MgCO3예요. 그럼 얘네들이 화학식도 비슷하죠. 구조도 비슷해요. 성질도 비슷해요. 그래서 비중이나 굵기가 많이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유질동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용체 광물을 볼게요. 화학 조성이 일정한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광물이 이제 감남석을 표현하는 건데, 이 감남석은 교산염 광물이에요. 그래서 음이온은 교산염이 들어가는 거고, 양이온에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0에서부터 100%, 어떤 감남석은 마그네슘은 하나도 없어. 철이 100%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감남석은 마그네슘과 철이 50대 50, 절반씩 들어있어. 이럴 수도 있고, 이 비율이 뭐 2대 8일 수도 있고, 3대 7일 수도 있고,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과 마그네슘 비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약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결정기가 성장해 가는데, 안쪽과 바깥쪽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고용체라고 합니다. 연속적인 화학 조성의 변화가. 자, 여기까지가 광물의 성질이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결정 구조를 배웠죠. 결정 구조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규산염 3연체 구조는 독립형 구조부터 한 가닥인 단사슬, 두 가닥 구조인 복사슬, 그 다음에 판상, 입체 구조인 망상, 이 5개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물의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심화 내용으로 배웠던 화학적인 성질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기평가하기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정답 다 알겠죠? 자, 지각이 가장 많은 광물들은 우리가 뭐 장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교산염 광물, 음이온 종류에 따라 구별을 했으니까 교산염 광물이 정답일 테고요. 두 번째는 조은색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에는 학습 내용이 좀 많아요. 다음 단원은. 그래서 다음 단원은 시간을 2시간으로 나눠서 평광현미경과 암석의 조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